자, 251페이지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계획 제정입니다. 1번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 방침. 이 안 나옵니다. X입니다. X. 2번 정비 기본계획입니다.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줄여서 기본계획 그러는데요. 이건 하나의 도시 정비 사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니까 하나의 도시가 어디입니까 하면 특광, 특, 시, 군. 그래서 특광, 특, 시, 군에서 수립을 해야 되는데 생각해보세요. 군은 시골 아닙니까? 시골. 시골에서 군에서 정비 사업을 합니까? 물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거의 안 합니다. 하더라도 한두 군데 하겠죠. 한두 군데 하려고 기본 방향 제시는 안 합니다. 우리가 앞전주에 도시개발 사업 했는데 도시개발 사업 할 때 뭡니까?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이 있던가요? 없죠.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에서 반드시 합니까?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런 방향 없어요. 구는 시골이기 때문에 정비 사업 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완전 시골이다 보니까 크지도 않고. 그래서 구는 기본계획 수립을 안 합니다. 행정구역이 시라 하더라도 소규모 시에서도 거의 안 합니다. 사실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특광 특특 시장이 기본계획 10년 단위로 수립을 하는데요. 밑에 2번 임의적 수립이 있죠. 임의적 수립.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광 특특 대도시는 반드시 해야 되고 특광 특특 대도시는 반드시 하고 대도시가 아닌 시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도지사가 수립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관계없습니다. 어쨌거나 군은 수립 의무가 없습니다. 군 나옵니다. 군은 수립 의무가 없음. 2번 기본계획 내용은 패스입니다. 볼 필요 없습니다. 3번 타당성 검토입니다. 공법에서 행정계획이 많이 나오죠. 무슨 계획 나오는데 모든 계획의 재검토는 5년입니다. 5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5년마다 계획을 만들어 놓고 이 계획대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5년마다 재검토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도 특광 특특 시장이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서 결과를 기본계획 반영해야 된다. 그럼 우리는 거기서 무슨 생각이 드냐? 아, 기본계획 5년마다 재검토한다. 그 말은 정비 예정구역이 5년 단위로 찍혀 나오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숙제 집에 가게 되면 반드시 뭐 확인하는가? 기본계획 한번 확인해 보세요. 들어가서 보고 오세요. 기본계획 보려면 부산에서 기본계획을 누가 만듭니까? 부산시. 그러니까 어디에 전화해야 돼요? 부산시 전에 부산시. 모르면 114 하면 다 알려줘요. 예. 일단은 항상 질문을 할 때는 홈페이지 부산시 홈페이지 들어가서 질문하는 거예요. 부산시 홈페이지 펴놓고 PC 들어가서 부산시 홈페이지 켜놓고 거기 들어가 놓고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대표 전화번호 나와요. 그리 전화해가지고 무슨 일입니까? 내가 부산 시민이고 부산시 기본계획은 도시 기본계획도 있고 정비 기본계획이 있으니까 정비 기본계획을 보고자 합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물어보면은 그 전화 받는 사람은 교환이에요. 교환이니까 조그만 도시는 그분들도 알거든요. 대부분 담당 부서로 전화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받아서 예 안녕하세요 여기 무슨 과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러면 정비 기본계획을 좀 보고 싶다고 얘기하게 되면 혹시 우리 시 홈페이지 들어왔습니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어디 클릭해봐요. 거기 있잖아요. 그거 한번 봐보세요. 그럼 그 기본계획이 한 400페이지 500페이지 될 거라고. 도시 전체 방향제 그런 데 가서 보게 되면 부산시의 정비 예정계획 어디가 있는지 다 나오고 몇 개 있는지 다 나오고 부산시 정비구역이 어디가 있는지 다 나오고 현재 사업이 어디까지 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전부 다 나와요. 거기에 정보가 있어. 정보. 한 번이라도 그런 걸 본 사람은 본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 투자자가 와가지고 내가 이러이런 여유자금이 있어서 재개발을 할 때 들어가려고 하는데 구역 지정되면 늦은 것 같으니까 앞으로 구역 지정될 때를 좀 해달라고. 그럼 구역 지정될 내가 어떻게 알아? 이러면 안 되고 어쩐다고?
기본계획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 여기가 이게 언제하고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보면서 설명을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그걸 아니까 찾아서 해준다는 얘기요. 근데 그게 시험에 나옵니까? 안 나와요. 수업 시간에 합니까? 안 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활용해서 중계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가서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봐야죠. 그리고 봅니까? 아, 뭐지? 물어보면 모르지. 안 돼. 그렇게 해가지고 실전해야 돼. 실전해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부산시 홈페이지 가가지고 반드시 부산시 정비 기본계 한번 봐보세요. 차분히 한번 다 읽어보세요. 좋은 정보 엄청 많아요. 그 안에. 정리하게 되면 특광특특 시장이 10년 단위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합니다. 그 다음에 수립 절차 보게 되면 뭐 도시 기본계획이나 정비 기본계획에 별 차이 있겠습니까? 주민 의견 듣고 지방 의견 듣고 뻔해요. 주민 의견 듣고 지방의 의견 듣고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또 지방도시에 심의하고 확정했으면 해당 지자체에 공보했다 고시하고 단지 기초조사는 없습니다. 정비 기본계획에 기초조사 없습니다. 시험 문제가 기초조사 해 안 해? 안 나와요. 여기서는 안 나오니까 무시하고 주민 의견 듣고 목차만 잡으면 된다고 주민 의견 듣고 지방 의견 듣고 그렇게 해서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관계 행정기관하고 협의하고 또 지방들에게 심의하고 그 전문가들 아닙니까? 지방심의 전문가들이 심의하고 그렇게 해서 이 계획을 결정했으면 주민들이 알아야 되니까 시민들이 알아야 되니까 시 어디에다가 공보에다가 고시하고 그리고 국토부 장관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국토부 장관에게 우리 시 기본계획은 이렇게 확정됐습니다. 보고. 근데 문제는 3번이 문제입니다. 3번이. 이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이 기본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변경 뭐라고요? 새로운 행위. 변경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변경이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와요. 5문제 이상 나와요. 그러니까 변경 처음부터 다시 새로운 행위니까. 그래서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 기본계획 수립 변경하려면 도의사 승인 받아야 되고 도의사가 승인하려면 관행장과 협의하고 지방대 심의 거칩니다. 그러니까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은 주민 의견 듣고 지방 의견 듣고 계획을 수립해서 도지사한테 승인 신청하면 도지사가 협의하고 도지사가 심의하고 도지사가 승인 결정해서 시장한테 송부시킨다 이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는 대도시를 자꾸 보는 대도시는 어쩌냐? 대도시는 혼자서 다 하는 거예요. 대도시장은 본인이 주민 의견 듣고 본인이 지방 의견 듣고 본인이 관계 행정기관 협의하고 본인이 심의해서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고시하고 그리고 국장한테 보고합니다. 그래서 대도시는 자꾸 얘기하지만 공법 시간에 대도시는 도지사하고 같은 급이구나 이렇게 좀 판단 좀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 기본계획 수립 절차 가볍게 끝났습니다. 주민의 의견, 지방의 의견, 관계기관과 협의, 지방들의 심의, 확정했으면 공보했다 고시, 국장한테 보고한다.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은 주민의 의견, 지방의 의견 듣고 수립해서 도지사한테 승인 신청하며 도지사가 관계행정기관 협의하고 지방대 심의 거쳐 승인하고 시장한테 다시 주면 시장이 받아서 지자체 공보했다 고시하고 국장한테 보고합니다. 옆에 페이지 6번 기본계획 작성 기준. 공법에서 무슨 계획의 작성 기준, 작성 방법, 수립 기준, 수립 방법 변함없이 국가가 만들어줍니다. 부산시 기본계획 누가 만든대요? 부산시장이. 이분이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전공도 이쪽이 아니고 어떻게 만든답니까? 걱정 마세요. 국가가 이렇게 만들려고 지침서를 만들어주니까 보고 따라서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계획의 수립 기준, 수립 방법, 작성 기준, 작성 방법은 언제나 변함없이 국가,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정합니다.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그 다음에 3번 이제 정비계획 위반 및 정비구역 지정입니다. 1번 재건축의 안전진단입니다. 정비계획 위반건대는 재건축 정비사업 위반을 위해서 정비 예정계획별 정비계획 수립시가 도래할 때 안전진단 실시해야 된다. 2번 정비계획 위반건대는 위 1에도 불구하고 다음 하나에 해당하면 안전 실시해야 된다. 이 경우 필요하지 않고 박스 봐요. 박스.
소유자 얼마 이상의 동의받아 요청합니까? 10분의 1 그 숫자 잡아야 돼요. 상식적인 얘기면 이런 얘기요. 재건축은 이렇게 이 예정구역이 재건축 예정구역이면 이미 기본계획에서 자 재건축 예정구역이다 뭐가 있습니까? 정비계획 수립시기 있잖아요. 이렇게 2022년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도래하면 정비계획을 만들어야 되는데 정비계획을 누가 만드냐? 정비계획 만드는 자가 만든다. 이반자. 정비계획을 만든다. 이반자 수립자 똑같아요. 누가 만드냐면 기초거든요. 기초거든. 시, 군, 구. 기초가 어디요? 시, 군, 구. 기초가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제주 뭐라고요? 특별자치도, 세종, 특별자치시 기초가 없어요. 기초가. 그럼 걔들 안 하겠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해야지. 광역이 하지. 광역이. 그래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 기초자치단체가 아니고 기초자치단체 업무를 수행하는 기초자치단체 업무를 해야 되는 이거를 줄여서 도정법은 시장, 군수 등 그럽니다. 시장, 군수 등. 시장, 군수 등이 누군가 알아야 돼요. 도정법입니다. 도정법. 공법 시간에 시장, 군수 등이 누구예요? 그러면 공법에서 시장, 군수 등이 누구예요? 물어보면 그건 귀신도 모른다. 무슨 법인지 법에 따라서 다 다르게 말하고 있는데 도정법에서 시장, 군수 등 다른 법은 시장, 군수 등 이런 단어를 안 쓰는 거예요. 도정법만 쓴다고 너무 기니까. 법에 또 언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 언제 이거 다 쓰냐고. 그러니까 법에서 줄여가지고 그냥 시장, 군수 등, 시장, 군수 등 이렇게 법 만들어놨다고. 그러니까 시장, 군수 등이 뭐라고요? 기초자치단체 업무를 수행하는 장인데 우리가 도시개발법에서 이거 누가 해요? 누구? 개발법에서 누구? 개발법에서 누구? 기억력이 별로시군요. 개발법에서 누구 그러면 지정권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정권자. 언제? 다음 날. 그거 말면 두 문이 맞춘다 했잖아요. 개발법에서 조합설비인가 누가 합니까? 지정권자, 실시계획인가 지정권자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도정법은 권한을 지정권자가 가지고 있다 얘기인데 도시개발법 어느라는 도시정비법, 정비법은 권한을 시장, 군수 등이 가져요. 시장, 군수 등. 그러니까 도정법은 누가 무조건 시장, 군수 등 이게 나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시장, 군수 등이 아닌 데를 잡아내야죠. 나중에. 도정법은 권한을 누가 진다? 시장, 군수 등. 그때 시장, 군수는 누구냐? 특자시, 특자도, 시, 군, 구 기초자치단체 업무를 수행하는. 그래서 이제 이반자가 시장, 군수 등입니다. 시장, 군수 등은 기본계획에서 예정구역이 있고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도래했잖아요.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도래하면 정비계획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는 무슨 예정구역? 재건축 예정구역. 재건축 예정구역이면 안전진단이 통과가 돼야만 정비계획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구역별로 뭐가 됐다?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도래했으면 뭘 해야 된다? 안전진단 해야 된다. 그게 1번이니까 1번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에요. 정비계획 위반권자 1번입니다.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하면 어쩐다? 정비계획 도래하면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된다. 그게 첫 번째. 그렇게 당연한 것은 시험 문제 나오지도 않아요.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이것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 시기가 안 됐다 하더라도 소유자 얼마 이상이 10분의 1, 5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고. 10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서 요청하면 어쩐다? 진단 실시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잡아야죠. 10분의 이상 동의받지 못하면 안전진단을 합니다. 그렇게 요청에 의해서 진단할 때 박스 위에 보면 진단병은 누가 내냐? 요청자가 내라고 그래요. 때도 안 되는데 주민들 와서 시장님 우리 뭐 합시다. 진단합시다. 콜. 돈 어쩐다? 네, 요청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요청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번은 그렇게 됐고요. 2번 안전진단 대상인데 1번 재건축 안전진단은 주택단지의 건축물 주택단지는 아파트단지 아파트 단지를 주택단지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지금 그렇게 알아야 돼요. 주택단지가 뭡니까? 주택법을 배워야 주택법은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 안전진단은 주택단지 건축물 대상한다. 아파트 단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답만 보지 말아요. 2번 정비계 입안권자는 현지 조사를 통해서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 마감, 설비 노도, 주거환경 적합성 심사에서 안전진단 실시를 결정해야 되며 진단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했으면 진단 의뢰한다. 상식으로 합시다. 재건축하려면 뭐 해야 돼요? 안전진단 해야 돼요. 안전진단 하려면 먼저 현장은 나가는 거예요. 시장소도 현장 나가서 확인해보고 진단하는 게 맞냐 안 하는 게 맞냐. 진단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면 아까 신청을 해줬죠. 10분의 1 동의받아가지고 신청하는데 그래 진단을 하자라고 알려주고 진단기관에 전문기관이 있으니까 진단기관에 진단 의뢰합니다. 그럼 3번 뭐 다 상식적인 얘기요. 진단 의뢰받은 진단기관은 진단해야지. 진단해가지고 진단 결과 보고서를 만들어요. 진단 결과 만들어가지고 정비계 입안권자하고 신청자한테 줍니다. 진단 결과가 이렇게 났습니다. 그럼 넘어가면 4번 정비계 입안권자는 진단 결과가 막 A, B, C, D 등급이 있다고 등급 C 등급까지는 재건축 안 해요. D 등급은 나오면 거기서부터 재건축 하는 거예요. 진단 등급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재건축 해야 되겠다 그러면 시장소 등은 안전진단 결과와 도시계획 등 주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비계획 위반 여부 결정 그 말이 재건축 결정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1번 빼고 전부 다 상식적인 말들이에요. 첫 번째 뭐가 나왔어요? 자, 안전진단을 언제 합니까? 그러면 예정구역별로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했으니까 때가 됐으니까 진단합시다. 시기가 됐으니까. 근데 문제는 시기가 안 돼도 얼마 이상 요청이라고요?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때가 안 됐지만 10분의 1 이상 요청하면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안전진단 대상은 주택단지 내 건물입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건물이 진단 대상이고 그러면 정비계 입안권자 일단 현장 나가요. 현장 한번 확인하고 진단할까 말까 가부를 결정해서 진단하는 게 맞다 판단되면 진단기관에 진단 의뢰한다. 그러면 진단기관에 진단하고 결과보고서 만들어가지고 요청자하고 정비계 입안권자한테 준다. 정비계 입안권자는 진단 결과와 도시계획 등 주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비계획 수립 여부 결정, 재건축 여부 결정합니다. 전부 다 상식적인 내용 드리고 넘어갑시다. 2번 정비계획의 이바입니다. 정비계획의 내용 박스 X 볼 필요 없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신청 그런 것도 보지 말고 3번 정비구역 지정입니다.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누군가 이런 걸 암기해야 됩니다. 정비구역 한번 쓱 보게 되면 속으로 읽고 뭐 본인들이 하는 본인들이 자기가 하네 자기가 하나의 도시 정비사업 하니까 누가 하나의 도시 관리하는 장 그러니까 특광 특덕 시장 군수요. 특광 특덕 시장 군수는 자기가 관할하는 지역에 대해서 정비구역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 동그라미 1번, 2번 아무 필요 없고요. 양가로 2번. 그러니까 지금 양가로 1번에서 지정권자가 누구냐 그것만 잡고 가면 되고 특광특특 시장, 군수가 지정을 하는데 2번 지정 절차. 지정 절차 딸랑 하나 써놨죠? 심의. 정비구역 지정하려면 들어보세요. 정비구역 지정하려면 첫 번째 주민 의견 듣는 거예요. 지방 의견 듣는 거예요. 관계 행정기관 협의하는 거예요. 지방도의 심의 거쳐서 구역 지정하고 공보했다 고시하고 국장한테 정비구역 지정했다는 걸 보고합니다. 근데 싹 빼고 심의만 써놨네. 왜요? 앞에 말 안 중요하니까 별 의미도 없으니까 주민 의견 듣고 또 지방 의견 듣고 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또
지방도정의 심의 거치고 심의는 잘 나오니까 심의가 뭐라 전문가들이 먼저 결정한 심의요. 지방도정의 심의를 거쳐서 정비구역을 지정했으면 지정권자가 자기 말해야 돼요. 다 같이 해야 돼요. 다 같이 해야 되니까 해당 지자체 공부했다 고시하고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합니다. 항상 무슨 생각하냐. 지금 11월 12월 달에는 누가 하든 간에 무슨 결정하든 간에 누가 하든 간에 무슨 결정하든 간에 누가는 누구겠어요? 누가는 국가도 있고 지자체도 있고 국가가 있다 그러면 각부 장관이 날 거고 지자체는 뭐라고 광역이 있고 기초가 있고 누가요? 시도가 누가요? 시군구가 누가 무슨 결정하든 간에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심의한다. 심의가 없는 결정 없다. 반드시 심의한다. 우리가 하는 건 결정 아니에요. 국가나 지자체가 뭔가 결정하려면 미리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토론 해가지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결정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마지막에 결정하고 결정했으면 반드시 뭐 한다? 고시한다. 반드시 알린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거를 갖다 잡고 넘어가죠. 그래야 1월 달에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거예요. 심의하고 고시는 반드시 하거나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고를 하면 그렇게 해서 정비구역 지정됐으면 어쩐다고 국토부 장관한테 보고하라고 주민들이 궁금해서 찾아오면 그냥 보여주라고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구역 지정 효과에 관한 사항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정비 사업을 합시다. 여기다 정비 사업을 하려면 먼저 여기 어떻게 정비 사업 할 것이다. 정비 계획을 만들고 정비 계획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 여기를 갖다가 정비 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정비 구역 지정했으면 뭐 해야죠? 정비 사업을 해야죠. 정비 구역 지정하고 정비 사업하고 정비 사업이 개발 사업입니까? 자, 잘 보이게 정비 사업이 개발 사업입니까? 웬만하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11월, 12월은 심각한 말 단 1도 안 해요. 심각한 얘기는 7, 8월 갔을 때 문제풀이 갔을 때 심각한 말은 하지 1, 2, 3, 4, 5, 6까지 심각한 말 나올 일도 없어요. 질문해서 틀려가지고 쪽팔리고 그럴 질문 안 해요. 앞에 강의하는 사람들이 바보겠습니까? 툭 던졌는데 이분이 틀려서 어이구 쪽팔리네. 민망해서 안 나와요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틀릴 그럴 질문 절대 안 해요. 상식선에서 툭툭 내뱉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정비 사업이 개발입니까? 개발이지. 재개발도 개발이고 신개발도 개발이고 개발이지 개발. 자, 개발. 표정이 어쩌라고? 자, 개발. 개발 그럼 뭐가 툭 튀어나와야 된다고. 이게 등식이에요 등식.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개발? 그럼 무슨 말이 툭 튀어나와야 돼요? 개발 그러면 생각나는 글자 뭐가 나옵니까? 시행자도 있고 그 지구단위 설명 안 했나요? 지구단위? 개발하는 데는 필연적으로 지구단위 들어간다. 지구단위가. 그러니까 여기 개발 그럼 뭐라고? 지구단위. 그럼 여기에다가 지구단위 계획을 또 지정해야 돼요. 그러면 절차를 2번 한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자동적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된 것으로 보고 그럼 여기 있는 정비계획은 자동적으로 똑같은 계획을 2번 만들 필요 없잖아요. 지구단위 계획으로 봅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앞전에 뭐 했냐 그러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면 도시지역이 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됩니다. 정비구역을 지정하면 도시지역이 된다? 이거는 성립 안 되는 거예요. 정비구역이 도시지역 안에서만 하니까.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하면 여기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되고 정비계획은 지구단위 계획이 됩니다. 3번의 지정효과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별것도 아니에요.
근데 앞으로 이제 개발 그 말이 나면 반사적으로 지구단위 이게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등식입니다. 4번 정비구역 행위자인데 정비구역 행위자는 이렇게 해야 돼요. 전국토에다 앞전에 한번 했습니다. 우리 전국토는 전국토에서 개발을 할 때는 자 여기서 이제 개발행위는 뭐가 있습니까? 개발행위는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적지. 이건 암기해서 넘어가야 돼요. 개발행위는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적치를 개발행위하는데 전국토에서 개발행위 할 때는 국토계획법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개발행위에 대한 모든 절차는 국토계획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개발행위에 대한 일반법은 국토계획법이요. 이런 게 정립이 돼야 이래 이 산 깎는다 산. 자 산을 이만큼 깎아줘 택지 조정한다. 나중에 중개하려면 다 해야 돼요. 산 이만큼 깎아서 택지 조정한다. 무슨 법을 가져야 돼요? 산을 깎아서 택지 조정한다. 개발입니까? 개발이지. 반드시 뭐가 돼? 국토계획법이 갈 것이고 크게 개발한다. 작게 개발한다. 그러면 산과 관련된 법이 갈 것이고 크게 개발한다. 무슨 신도시 도시개발법이 갈 것이고 하나법에도 다 못합니다. 일단은 전국토에서 개발한다 그러면 국토계획법에서 개발의 허가를 받는데 여기는 신도시야 신도시에서 개발할 때 뭐라고요? 도시개발법에서 개발의 허가 받고 오늘은 신도시가 아니고 정비구역 개발할 때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개발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전국토에서 개발행위는 국토계획 허가입니다. 개발행위는 암기해야 돼요.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지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적치가 개발했는데 신도시하고 정비구역에서는 여기에다 뭐가 하나 추가된다고요? 축모, 나무 베고 심는 게 하나 추가된다.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전부 다 보호상에 영향을 주니까 나무 베고 심는 걸 도시개발법하고 정비법은 뭐로 봅니까? 개발 행위로 보고 허가를 받으라 이 얘기입니다. 전국토에서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지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적치를 우리나라는 개발 행위를 한다. 6가지 하려면 국토계획법 허가를 받으라. 근데 도시개발구역과 정비구역에서 개발 행위를 하려면 국토계획법 가지 말고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에서 허가를 받으라. 근데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은 나무 베고 심는 것도 개발 행위로 보고 허가를 받고 베고 심고 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 정도 말고 넘어갑시다. 256페이지 5번 정비구역의 해제입니다. 정비구역의 해제. 5번 정비구역 해제니까 5월달에 합시다. 이거 설명해도 나오지도 않아. 이거 딱 한 번 나서 한 번 무시하고 가능성 있는 거 위주로 가야죠. 얘는 무시하고 257페이지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입니다.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은 1번 정비사업 시행방법 살짝 넘기면 2번 정비사업의 시행자 반드시 암기해야 돼. 반드시 암기. 시험에 나오니까. 첫 번째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자 257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시행방법은 주거환경 사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법. 혼용 줄 거 볼까요? 혼용. 257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이를 혼용, 섞인다, 혼용하는 방법에 따른다. 1번 사업 시행자가 정비기에서 정비 기반 시설 및 공동 이용시설 새로 설치 확대하고 토지동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존 정비 기하는 방법.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이제 현지 계량이라는 말을 쓰는데 현지 계량, 자가 계량, 뭐 수복 이런 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거는 공법에서는 안 나와요. 공법 시험에는 법에 있는 단어만 나와요. 학개론 가면 현지 계량, 이게 학개론 시간 할 거예요. 개발 가가지고 학개론에서는 학개론은 법에 있는 내용들이 아니 학문적인 내용이니까 현지 계량 그런 말 쓰는데 공법에서는 현지 계량이라 이 말은 법에 있는 단어가 아니니까 지우고
법에 있는 내용 그대로 우리는 암기해야지. 현지 계획이랑 공법은 그런 말 없어요. 자, 첫 번째 정비사업이 뭡니까? 기반시설 정비하고 건축물 개량하는 게 정비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아까 얘기했죠. 저소득주민이 집단 거주하고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단독 다세 밀집 그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할 것이냐? 정비 사업은 기반시설 정비하고 건축물 개량을 사업인데 시장, 군수 등이 나서서 지자체가 나서서 내가 기반시설 정비할 테니까 주민 여러분은 자기 집 고치세요. 자기 집. 기반시설 정비는 시행자가 한다. 시행자가 시장소 등이요. 기반시설 정비는 시행자하고 건축물 개량은 소유자. 내가 도로 늘려주고 공원 만들고 주차 만들 테니까 시장이 내가 도로 넓히고 공원 만들고 주차 만드니까 자기 집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세요. 주민들이 보다시피 내가 돈이 없는데요. 시에서 지원해요. 지원. 돈 빌려줄 테니까 전다고 자기 집은 자기가 스스로 만든다. 그래서 1번 기반 정비는 시행자, 건축물 개량은 소유자. 기반시설 정비는 시행자, 건축물 개량은 소유자. 첫 번째요. 기반시설의 정비는 시행자하고 건축물 개량은 소유자한다. 그래서 1번은 기 잡을 겁니다. 기 그러면 기반시설 정비는 시행자, 건축물 개량은 소유자. 2번 사업시행자가 정비기의 전부 일부를 수용, 주거권 수용.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해서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대지를 토지등 소유자에게 토지등 소유자 외의자에게 공급하는 방법 수용에 수입니다. 전부 일부 신경 쓰지 말고 우선 나중 신경 쓰지 말고 수용 방식도 있다. 수용의 수. 3번 사업시행자가 환지를 공급 방법 환지 방법의 환. 4번 사업시행자가 정비기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에 따라 주택, 부대복리, 건설, 공법 방법, 관리처분 방법의 관. 암기해야 됩니다. 암기. 첫 번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첫 번째 기반 정비의 시행자, 건축물은 소유자. 두 번째 수용. 세 번째 환지. 네 번째 관리처분계. 그리고 뭐도 있더라고? 혼용도 있다. 혼용. 두 개를 섞어서 할 수 있다. 혼용 방식도 있다. 그래서 기, 수, 환, 관, 혼용 이렇게 암기할 거예요. 기, 수, 환, 관, 혼용. 기, 기반 정비는 시행자, 건축물은 소유자. 수, 수용, 환, 환지, 관, 관리처분계. 기, 수, 환, 관, 혼용 이렇게 잡을 것이고요. 두 번째 이제 재개발입니다. 그러면 재개발 사업은 쫙 읽어보면 관리처분계획과 환지입니다. 관리처분계획에서 건축물을 공급하거나 환지 방식에 의한다. 세 번째 재건축입니다. 재건축은 관리처분계에서 주택, 부대복리, 어피를 공급한다. 관리처분계, 주택, 부대복리, 어피 이게 중요하지 않고 관리처분이요, 환지요. 관리처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암기합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기, 수, 환, 관, 혼용. 재개발은 관, 한. 재건축은 관. 이렇게 암기하고 시험장 가면 문제가 뭐라고 나오냐.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 계획에 의한다. O입니까? X입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수용 방식에 의한다. 공법이 아니고 국어입니다. 이 공법 아니에요. 이것은 국어지. 상식이에요. 상식. 자, 미리 설명할게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기, 수, 환, 관, 혼용 5개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5개 방식.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수용 방식에 의한다. O입니까? X입니까? 국어가 딸리는구만 우리는. 응? 아니 5개 주고 하나 따가지고 수용 방식에 의한다 그러면 나머지는 할 수가 없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수용 방식으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건 O 그래야지. 수용 방식에 의한다 그러면 나머지는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재개발은 관리처분계에 의한다. 틀렸지. 환지도 있으니까. 재개발은 관리처분 계획과 환지 방식에 의한다. 그럼 맞죠.
재건축은 관리처분계에 의한다? 맞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과 환지 방식을 혼용할 수 있다. 예. 혼용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걸로 하든가 이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는 것이지 혼용은 안 되는 거예요. 시험 문제가 그런 식으로 나와요. 시험 문제가 의한다, 의할 수 있다. 혼용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거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만 암기하면 문제 푸는데 별 지장이 없고 암기 딱 해놓고 나중에 기출문제하고 딱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공부할지 나와요. 저렇게 암기하시고 넘겨보면 2번 이제 정비사업의 시행자입니다. 자, 1번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자는 시장수 등 주택공사 등 공익법인 소유자하고 조합이 없잖아요. 주거환경 소유자는 조합이 없네. 옆에 2번 뭐 옆에 큰 2번 재개발사업 시행자는 조합 또는 소유자. 밑에 3번 재건축사업 시행자는 조합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1번 주거환경 사업은 소유자나 조합이 없어요. 1번 위 표 1에 따른 방법 현지 계량 지우고 키 방법이에요. 키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사업은 시장구수 등이 직접 시행하되 터줏대공사 등을 시행자로 지정해서 시행할 경우 공남구 현재 터줏등 소유자 과반 동의를 받아야 된다. 2번 위표 1의 2부터 4까지 방법 가란의 수, 환, 관 방법 시행하는 주거환경 사업은 시장구수 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정한 자가 시행할 수 있다. 격 시장구수 등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를 시행자로 지정할 경우 A. 터줏대공사 등 B. 국가, 지자체, 토지공사, 공공기관이 총 지분의 50% 초과 출자 설립한 법인 니은 시장수 등이 기업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 어느 안에 해당한 자를 공동 시행자 지정할 경우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3번 위 2에 따라 시행할 경우 법 15조 1항에 따른 공단골 현재 해당 정비 이해정계의 토지 또 건축물 소유자 또 지상권자 3분 이상 동의와 세입자 세대 과반 돈을 각각 받아야 한다. 다만 보지 말고 4번 시장수 등은 천재지번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건축물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1, 3에도 불구하고 더이동 소유자 세입자 동의 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든가 주택공사 등 시행자를 통해서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수 등은 지체 없이 토지동 소유자에게 긴급한 정비사업의 시행 사유 방법 시기를 통보해야 된다. 암기하세요. 잘 나옵니다. 다행히 주관식은 아닙니다. 주관식은 객관식입니다. 객관식. 암기해서 그러니까 웃음 나오잖아. 뭐 이거를 암기하라고? 해야죠. 내겠다는데. 이제 정리 확 줄여가지고 자 내용을 봤더니 키 방식이냐 수, 환, 관 이게 방식 나눠서 보니까 키 방식 한다 그럼 이것은 자 시장, 군수 등이 직접 하든가 아니면 주택공사 등 지정해서 할 수 있다. 뭐 주택공사 등 지정할 때는 과반수 동의받아라. 과반수 그까지 안 나오니까 시장, 군수 등이 직접 하든가 주택공사 등 지정해서 시행할 수 있다. 수용환지 관리처분이면 토지동 소유자 3분의 2 이상과 세입자 세대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소유자 3분의 2 이상과 세입자 세대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시장, 군수 등이 뭐라 하냐 그러면 내가 직접 할게. 본인이 직접 하든가 아니다. 다음에 해당한 자를 지정해서 예보하라고 하죠. 누구요? 그러면 주택공사 등 국가 지자체 등이 50% 초과 출자한 법인 지정해서 하게 하든가 혼자 하기 힘드니 그러면 얘들하고 공동 시행해 갈 수 있다. 누구하고요? 그러면 거기 보게 되면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 건설업자는 상식으로 들어봤잖아요. 건설에서 등록사업자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죠? 등록사업자는 주택법에서 나오는 시행자예요. 주택법 시행자가 등록사업자. 그러니까 한 바퀴 빙 돌고 와야 이순환 들어가야 무슨 말 하는지 알아본다고. 또 등록사업자는 뭐야? 몰라.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갔다 와야 돼.
2월 달에는 이걸 알아야 돼. 등록 사업자가 뭔지. 그때 가게 되면 두 번째 가면 이제 뒤에 이렇게 나오니까 알아야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수용 환지 관리 처분은 소유자 3분의 이상과 세입자 가반자 동의를 받아서 누가 시장수가 직접 하든가 시장서 주택공사 지정해서 50 초과 출자 법인 지정해서 하게 하든가 아니면 주택공사 등 50 초과 출자 법인하고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공동 시행해 할 수도 있다 이 얘기네. 근데 천재지변 긴급 일견 긴급 그러면 동의받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동의 없이 시장, 군수 등이 직접 하든가 주택공사 등 지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암기해야지. 잘 나옵니다. 내용을 확 줄여서 암기해야 되고요. 이에 반해서 재개발, 옆에 보면 재개발 다음 어느 한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자, 재개발은 누가 합니까? 첫 번째 조합이 시행합니다. 재개발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이 하든가 조합은 과반수 동의받아서 공동 시행합니다. 조합하고 누가 공동 시행한대 그러면 시장, 군수 등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대리인이 정한 자고 공동 시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조합 만들지 마. 귀찮게 조합 만들지 마. 그냥 소유자 가자. 조합 만들지 말고 소유자 가자. 어쩔 때 소유자 가냐 그러면 재개발 사업 시행할 때 소유자가 20인 미만이 되면 20인 미만인 재개발은 조합 안 만들고 소유자가 할 수 있습니다. 어르시면 이게 나온 거예요. 20인 미만이면 재개발 소유자가 20인 미만이면 조합을 안 만들고 소유자가 할 수도 있다. 20인 미만. 재개발할 때 20인 미만도 있을까요? 그러면 재개발은 뭐도 있다고? 상업죠, 공업죠. 공장 5만 평 혼자예요. 공장 재개발도 있으니까 있습니다. 충분히. 자, 소유자가 하든가 소유자들이 공동할 수 있습니다. 공동. 누가 하고? 시장수 등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대리인이 정한 자고 공동할 수도 있습니다. 재건축은 누가 한답니까? 그러면 재건축은 조합이 시행합니다. 조합 시행. 또는 조합은 과반수 동의받아서 공동 시행합니다. 누구요? 시장소 등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얘 빼고 대리인이 정한 자는 안 돼요. 그러니까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시행 방법하고 시행자는 반드시 나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59페이지 밑에 4번 재개발 재건축의 대행자. 그는 지금 할 때가 이건 아마 4월 달쯤. 도정법은 짝수 달에 하니까 얘는 4월 달쯤에나 설명할 겁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5번 시공자 선정입니다. 5번 시공자 선정. 시공자 선정은 자 조합은 봐봐요. 조합은 언제 시공자 선정할 거예요? 소유자는 언제 시공자 이거 지금 조합은 언제 시공자 선정하냐? 여기 와서 봤더니 조합 그 다음에 시공자네. 그러니까 조합은 언제 시공자 선정한대요? 조합이 탄생이 돼야 시공자 선정하지. 조합 설립 인가 후.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 후 시공자 선정하고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 후 시공자 선정하고 재개발을 소유자가 할 때 조합 안 만들고 소유자가 할 때 재개발을 소유자가 한다 그러면 어쩐다고? 이게 샥 없어진 거 이거 샥 없어져야지. 소유자가 한다 그러면 없어지고 재개발 소유자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사업시행 인가 후 시공자 선정해야 됩니다. 재개발을 소유자가 할 때는 사업시행 인가 후 시공자 선정한다. 지금은 그렇게 말해야 돼요. 3번까지 가면 안 되고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 후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 후 시공자 선정. 재개발 소유자 할 때는 사업시행 인가 후 시공자 선정. 이거 바꿔놓는다고. 조합은 사업시행 인가 후 아니라니까.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 후
재개발 소유자가 한다. 사업 시행 인가 호 그렇게 잡아줘야 돼요. 그런 시점을 좀 암기해야 되고 그런 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이제 조합 설립 추진위라고 정비사업 조합입니다. 도정법에서는 정비사업 조합은 뭐 100% 나옵니다. 100% 200% 나옵니다. 조합은 무조건 나와요. 이제 추진위원회하고 조합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잠시 쉬고 합시다.